과학은 항하다. 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김항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항아쌤이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구름과 강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은 이 연결된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아직 두 강으로 할지 세 강으로 할지 잘 조금 내용을 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 오늘 내용과 그 다음 강의 내용에서 성적이 많이 갈려집니다. 자, 왜냐면 계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혹시 중학교 2학년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래프가 나오면서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뭐죠? 소금물, 설탕물, 이런 농도 파트였습니다. 이런 것과 약간 유사한 내용이 오늘은 바로 지구 쪽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출제되길래 누구는 성적이 쑥 올라가고 어떤 친구들은 낮아지고 여기서 등수가 갈릴 수 있는지 그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저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앙아쌤은 지금 주말입니다. 가족들은 좀 놀러 가고 저는 열일 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쑥 올려줄 수만 있다면 제가 시간 다 이렇게 할애해서 강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앙아쌤과 바로 강의에서 만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쫓아오셔야 돼요. 제목 같이 한번 볼게요. 항아쌤과 배우자 7강 이것도 1부, 2부로 나눠서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름과 강수인데요. 오늘 2강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상대 습도를 계산하는 것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름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3개로 나누어 볼 겁니다. 자, 김항아 선생님과 함께 2단원 기권과 날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로 목차를 한번 봐야겠죠. 우리 목차를 보면 첫 번째 배울 내용은 과학 용어 정리입니다. 자, 불포화 상태, 불을 좀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포화 상태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미처 선생님이 여기 못 썼는데 이렇게 써드릴게요. 불포화, 포화, 과포화에 대해서 그래프로 한 방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슬점이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2부로 좀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 용어 요거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배울 내용이 그러니까 이 과학 용어를 정리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포화 수증기량을 공부를 할 건데 여기서는 뭐 공부할 거냐면요. 그래프 공부할 겁니다. 그래프 안에서 불포화, 포화, 과포화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뿐만 아니라 이슬점을 좀 해석하는 연습도 할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기본으로 2번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세 번째 이슬점을 학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그래프 해석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적용을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이 기출문제를 좀 지금 검토를 하다가 강의를 바로 이어서 오프닝 찍고 가려고 했는데 예전에 출제했던 이제 기출문제 자체가 다음 강의를 같이 공부해야지만 계산할 수 있는 좀 더 어려운 배점이 높은 상대 습도 계산하는 보기 문항이 나와서 제가 좀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는 또 다른 학교에서 제가 출제한 문제인데요. 좀 쉽습니다. 이건 쉬워요. 아시겠죠? 그래도 기출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거를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까? 조금 있다가 2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더워서 이쪽 제가 작업하는 방에는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팔을 또 입고 있어요. 그쵸? 난방 샀어요. 예뻐요? 예쁘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그래도 아무리 개인 방송이라고 해도 우리 친구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더워서 문을 좀 열어놨어요. 창문을 열어놔서 바깥에서 뭐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거나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거나 애들 사람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항아쌤의 큰 목소리가 중요한 거니까 잘 쫓아오세요.
자, 우리 배울 내용은 바로 과학 용어인데요. 일단 우리 친구들 포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저는 솔직히 위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근데 좀 독특하게 생겼대요. 길고 작게 생겨서 남들이 뭐 한 공기를 먹을 때 저는 반 공기씩 여러 번 나누어 먹어야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포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어. 이거예요. 포화됐어. 포식했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먹는 걸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 공기가 바로 내 배고 수증기량이 바로 밥입니다. 이러면 쉽죠? 자, 이렇게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 나 포화됐어. 포만감 느껴. 포화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기준점이 있어요. 뭐냐면,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그냥 공기 중이 아니에요. 공기 중은 요만큼도 될 수 있고, 이만큼도 될 수 있고, 이따만큼 될 수 있고, 이 방안이 될 수 있고, 이 지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은 게 이거예요. 1kg 속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을 그램 수로 나타낸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포화 중에 앞에 불이라고 붙었어요. 바로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포화가 아니 되었구나 한문입니다. 포화가 안 됐어요. 나 배고파요. 먹긴 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화 아니에요. 요것도 지워야 돼요.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한 것이 아니라 덜 포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한 것은 포화라면 이거는 덜 포함한 상태. 덜 포함됐어요. 나 배고파요. 더 먹을 수 있어요. 좀 더 주세요. 이게 바로 불포화 상태고요. 자, 과포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불 대신에 과가 들어가면 나 너무 많이 먹었어. 과식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최대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서 너무 많이 포함한 상태를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그래프에서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 개념으로 물어보는 내용은 난이도가 좀 낮은, 배점이 낮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좀 우리 학교가 성취도가 높고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 개념 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기반으로 계산 문제를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오늘 과학 용어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2부에서 공부할 바로 이슬점인데요.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이슬, 물방울, 액체, 그렇죠? 그것이 될 때의 온도입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뭐라고 했죠? 수증기가 응결했다, 물방울이 됐다. 그때 되기 시작하는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물방울 생겼네? 라고 하지만 자연의 섭리에서는 딱 물방울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가 있겠죠. 그 온도점을 과학자들이 측정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하고 다시 읽어볼게요.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구나 라는 걸 그래프에서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응결이라고 하는 거 제가 뭐라 그랬죠? 물방울이라고 얘기했죠. 공기 중에 수증기, 즉 기체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액체로 되죠. 그러면서 물방울인 액체로 됩니다. 이거 중1 때는 액화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은 응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슬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 응결이라고 해요. 이걸 여기다 연결하면 이슬점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기 시작하는 온도구나. 그걸 찾는 게 시험에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 열광하고 있죠. 칠판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겁니다 라고 강의해야 되는데 앉아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열악한 환경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또 많이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제 채널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본금이 생기면 제가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앞으로 더 열심히 강의해서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쑥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항아쌤.
자, 우리 포화 수증기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 이만한 1kg이라고 하는 정확한 방 안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얘기했구나. 난 적당하게 딱 먹을 양만큼 먹었어요. 근데 온도도 중요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바로 포화 상태의 수증기 바로 얼마? 1kg. 이걸 갖고 우리가 1000g 쏙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학교마다 이걸 갖고 낙습니다. 1kg이 기준인데 100kg, 1000kg 얘기했다가 또 100g 쏙 이런 식으로 함정으로 놓습니다. 기준은 무조건 1kg입니다. 그래프에서 말하지 않아도 언제 하지 않아도 이 그래프는 1kg 속 안에 공기 속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양을 나타냈구나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이제 포화 수증기라고 그 양을 얘기하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합니다.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그걸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 그래프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빨간색 선이에요. 자, 점점 X축과 수학적으로 Y축으로 봤을 때 점점 곡선이지만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즉, X축인 기온이 높아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높아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5, 10, 15, 20, 25, 30으로 높아질수록 수증기량도 점점 10, 20, 30 위쪽으로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기온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내용입니다. 확인하세요.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래프는 거의 출제율이 100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 안 하는 선생님도 있겠죠. 왜냐면 범위가 너무 많아. 중요한 게 너무 많아. 그럼 다른 단어에서 출제하다 보니까 미처 여기서 일부분만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인 선생님이라면 95% 이상, 99.9 뭐까지 이렇게 출제확률이 높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그래프예요. 자, 우리 친구들 봐요. 이 선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포화라고 얘기했어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배웠었던 거 뭐죠? 과포화, 불포화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고서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드리려면 이 아래선 있죠? 이 포화선상 아래는 다 불포화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자, 이 포화 상태 곡선 그 윗부분은 다 과포화예요. 아시겠죠? 외울 친구들은 외워도 되지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예로 들어 한 포인트 잡을게요. 5도씨에서 포인트를 봤더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5구나. 자, 1kg 속에 5g의 수증기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5도씨에서는 1kg에 5g이 최대 수증기량인데 그 이상이 됐어. 이 선의 윗부분이죠. 그 이상이 됐으면 뭐예요? 5그릇보다 더 많이 먹었네? 배부르겠죠. 과식했죠. 과포합니다. 그런데 아래선 볼게요. 같은 온도 라인에서 보셔야 돼요. 아래선을 봤더니 2.5더라. 나 5그릇 먹을 수 있는데 2.5밖에 못 먹었어. 어때요? 배고프죠. 불포화죠. 그래서 포화가 아니 됐어. 불포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상은 내가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이고 그 위에는 과식한 거고요. 그 밑에는 덜 먹어서 불포화된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지울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이 잘 볼 수 있겠죠. 잠깐만요. 자,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이 내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친구들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로 들어 15도예요. 여기서 포화 수증기량 얼마입니까? 위로 쭉 올리세요. A입니다. 그리고 Y축으로 봅니다. 얼마죠? 10입니다. 10g이구나.
이게 1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에서 양이면서 현재 갖고 있는 양이 10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좀 개정되면서 참고서마다 좀 달라요. 실제 수증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출제할 때 개정 교과였어요. 그때도. 개정이 한번 되면 5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5년 동안 강의를 돌리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죠. 자, 그래서 이 강의를 마치 한번 촬영하고 이것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5년 전에 촬영한 거예요. 내용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현재 수준기나 실제 수준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개정된 내용으로 설명할게요. 저는 시험 문제에서는 현재 수준기량이라고 작년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포화 수준기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거 실제 수증기, 즉 뭐 현재 수증기랑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15도 물어본다면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은 10이면서 이게 포화선상에 있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구나 라는 것을 그쵸. 이퀄로 이렇게 부등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불포화입니다. 포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A, B, C 중에서 지금 포화가 안 된 건 뭐죠? 이 선 아래인 C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포화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량을 묻는다면 자, 지금 여기에서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죠? 여기 포인트를 잡고 왼쪽 라인의 Y축을 읽어주세요. 10g입니다. 그런데 25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죠? 위로 올려야 되죠. 얼마죠? 그렇죠. 자꾸 나오는데 여기죠. 읽으면 20입니다. 자, 그럼 포화 수증기량은 20이에요.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요? 실제 수증기가 많아요? 중요해요. 10이 많아요? 20이 많아요? 20이 많죠? 포화 수증기가 더 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등으로 나타낼게요. 불포화 상태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보다 더 많다. 라는 거예요. 덜 먹었어요.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포화 상태에서 이걸 서술형으로 출제 잘 되거든요. 서술형 짚어드릴게요. 항아쌤의 팁. 포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는 뭘까요? 뭐 어렵습니까? 그대로 보면 돼요. 이걸 이 선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불포화 상태니까 1번, 2번. 물론 얘가 1번, 얘가 2번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한 가지 방법은 온도를 낮춰줘요. 아, 온도를 낮춰주는구나. 포화선상까지 내려줘요. 그러면 포화가 됐네. 또는이에요. 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나는 지금 10그릇밖에 못 먹었는데 20그릇까지 최대로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밥 더 줘. 수증기량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를 더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번은 뭐다? 온도를 낮춰준다. 어디까지? 15도까지. 그리고 2번은 수증기를 더 넣어준다. 더 넣어준다. 얼마만큼? 요 수치로 따지자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0g.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는 두 가지 방법 쓰시오. 그런데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1번과 2번을 같이 이걸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한다라고 하시면 틀려요. 왜냐면 낮추고 올리면 여기장 과포하죠. 올리고 낮춰도 과포하죠. 안 됩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과포화 상태구나 라는 건데요. 포화가 돼서 그 이상 더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요. 이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선생님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어디로 갈까? 여기로 하죠 뭐. 여기. 5도에서 최대는 여기인데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이게 실제 수증기량이고 이게 포화 수증기량이죠. 어느 게 더 많아요? 숫자를 보지 않아도 윗부분이 더 Y축에서 더 높은 걸 볼 수 있죠. 이거하고 이 포인트하고 얘가 더 높죠. 그래서 지금 보아하듯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더 많구나. 그래서 이렇게 반대입니다. 과포화는요. 이걸 갖고 객관식 유형에서 이렇게 나와요. 과포화 상태는 실제 수증기량의 포화 수증기량보다 적다. 오답이에요. 더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그래프가 딱 옆에다가 빨리 이렇게 그려가지고 비교 한번 해보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아생과는요, 포화 수준기량 이렇게 끝났습니다. 1부는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슬점 들어가겠습니다. 이슬점 시작할 때 이 그래프 살짝 맛보기 어차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슬점과 응결량까지 연결해서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벌써 20분 강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항아생과 실력 쑥 쌓아보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올려야지 등수가 올라갑니다. 전략 과목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항아쌤이랑 2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과학은 항아다. 안녕.